목적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말을 걸기가 민망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은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주름이 많이 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컵라면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정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혹시 사기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떨리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은 자신도 힘들었지만 할아버지는 더 절박해 보였거든요. 네, 들어가세요. 편의점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가득 틀어져 있어서 밖에 추위가 금세 가셨어요. 정은은 컵라면 코너로 가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것을 골랐습니다. 김치라면이었어요. 추운 날씨에는 매운 게 최고니까요. 가격을 보니 1,200원이었습니다. 정은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소중한 한 끼였을 거예요. 계산을 하면서 정은은 할아버지를 다시 봤어요.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서 있는 자세나 말투에서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노숙자는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씨엔 따뜻한 게 최고예요. 정은이 컵라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시며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정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이 많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고귀해 보였어요. 고마워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정은이에요. 할아버지는 정은의 이름을 천천히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정은 씨, 할아버지가 정은의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도 참 자연스럽게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12월의 찬바람이 서울 시내를 휘몰아치는 저녁이었습니다. 을지로에 위치한 대형 종합병원의 간병동에서는 아직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병원이라는 곳은 밤낮이 없는 곳이니까요. 응급실에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복도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간호사복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8살 간호사가 된 지 벌써 5년째였지만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오늘도 아침 7시부터 시작된 하루가 이제야 끝나가고 있었어요. 환자 차트를 정리하는 정은의 손목에는 빨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루 종일 수액백을 들고 다녀서 생긴 흔적이었죠. 정은 씨, 3병동 환자분 수액 교체 부탁드려요. 그리고 4병동 김할머니 혈압 측정도요. 수간호사의 목소리에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작게 느껴졌지만 불평할 수도 없었어요. 이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계가 막막했거든요. 정은의 월급으로는 서울에서 혼자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원룸 월세의 생활비까지 계산하면 매달 통장이 바닥났어요. 병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정은은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중환자실 환자 가족이 큰 소리를 쳤던 일 말이에요.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며 간호사들에게 화를 냈던 겁니다. 간호사가 뭘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상태가 왜 이래?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물론 정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가족들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었을 뿐이죠. 정은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도 아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데 가족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삼병동으로 가는 길에 정은은 동료 간호사 미영과 마주쳤습니다. 미영의 얼굴도 피곤해 보였어요. 둘 다 같은 처지였거든요. 정은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언니도요. 내일 또 일찍 나와야 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살면 언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나 싶어. 미영의 말에 정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연애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만날 약속도 자꾸 미루게 되고 결국엔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수액을 교체하고 혈압을 재고 나서 정은은 시계를 봤어요. 벌써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어야 했어요. 내일 또 일찍 나와야 하니까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습니다. 간호사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정은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언제부턴가 눈가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있었고요. 화장으로 가려보려 해도 한계가 있었어요.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은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도시락통과 물병, 그리고 진통제가 들어있었어요. 어깨와 허리가 아파서 진통제 없이는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병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서니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눈이 올 것 같은 구름이 가득했어요. 정은은 목도리를 더 꽁꽁 감싸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정은은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어요.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었거든요. 혼자 사는 원룸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은 친구들이 전화를 해도 받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힘든 하루 얘기를 하기도 싫었고 괜찮다고 거짓말하기도 지쳤거든요.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정은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에 털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추위에 몸을 떨고 계셨어요. 외투는 여러 곳이 해져 있었고 신발도 많이 낡아 보였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말을 걸기가 민망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은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주름이 많이 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컵라면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정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혹시 사기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떨리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은 자신도 힘들었지만 할아버지는 더 절박해 보였거든요. 네, 들어가세요. 편의점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가득 틀어져 있어서 밖에 추위가 금세 가셨어요. 정은은 컵라면 코너로 가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것을 골랐습니다. 김치라면이었어요. 추운 날씨에는 매운 게 최고니까요. 가격을 보니 1,200원이었습니다. 정은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소중한 한 끼였을 거예요. 계산을 하면서 정은은 할아버지를 다시 봤어요.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서 있는 자세나 말투에서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노숙자는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씨엔 따뜻한 게 최고예요. 정은이 컵라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시며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정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이 많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고귀해 보였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냥 이정은이에요. 할아버지는 정은의 이름을 천천히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 이름을 기억해 두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을 따라 라면을 우리기 시작했어요. 정은은 할아버지가 라면을 드시는 모습을 잠깐 지켜봤습니다. 정말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았어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발을 드시는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보는 정은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정은 씨. 할아버지가 정은의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도 참 자연스럽게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정은은 계속 할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라면 한 개 값이 1,000원 남짓인데 그걸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정은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힘든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오늘만큼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생길까요? 며칠이 지나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은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지난주부터 시작된 야간 근무 때문에 생체 리듬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니 시간이 남아서 일찍 출근하게 된 겁니다. 병원 로비는 아직 한산했어요. 몇몇 응급실 직원들만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생각나던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편의점에서 만났던 그분 말입니다. 왜인지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정은은 하품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요즘 들어 잠이 안 오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간호사 일을 하다 보면 몸이 망가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간병동에 도착해서 정은은 오늘 담당할 환자들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입원 환자가 12명이었어요. 그 중에 새로 입원한 환자가 2명 있었습니다. 하나는 폐렴으로 입원한 80대 할머니였고 다른 하나는 이름이 특이했어요. 유병호라는 70대 남성 환자였습니다. 정은 씨, 오늘 구내식당에서 아침 먹고 시작하세요.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요. 수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환자가 적어서 그런 모양이었어요. 정은은 고마워하며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먹는 것도 며칠 만이었거든요. 구내식당은 지하 1층에 있었어요.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직원들이 많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김치찌개 정식을 시켜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진 지 오래였거든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뜨려고 하는데 누군가 정은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편의점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거예요. 하지만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누더기 같던 외투는 사라지고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손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지팡이를 들고 계셨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 안경까지 쓰고 계셨어요. 정은은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같은 분이 맞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을까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정은은 할아버지께 인사라도 드려야 하나 고민했어요. 신기한 건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할아버지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옆 테이블에 앉은 간호사들도 지나가는 의사들도 마치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정은만 할아버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은과 눈이 마주치자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정은은 급하게 밥을 몇 숟가락 넘기고 할아버지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구내식당 밖에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기 계셨는데. 정은은 엘리베이터 앞을 살펴봤지만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은은 혹시 잘못 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로 때문에 헛것을 본 건 아닐까요? 하지만 분명히 그분이 맞았습니다. 얼굴도 똑같았고 미소 짓는 모습도 그대로였어요. 다만 옷차림이 완전히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간병동으로 올라갔어요. 오전 업무를 시작하면서 정은은 계속 할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병원에 들어오신 걸까요? 혹시 환자이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문병 오신 건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은은 삼병동 환자들의 수액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앞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정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은을 보시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말이에요. 라면 맛 참 따뜻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목소리도 며칠 전과는 달랐어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정은은 놀라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떻게 여길? 정은의 말이 끝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이 병원엔 내 인연이 많아요.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은은 더 묻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정은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정은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걸음걸이도 당당했고 등도 꼿꼿했습니다.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서 할아버지가 뒤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정은에게 손을 살짝 흔들어 주셨어요. 정은도 모르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또다시 모습을 감추셨어요. 정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병원에 계신 건지,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것 말입니다. 며칠 전 편의점에서 느꼈던 그 기분이 다시 찾아왔어요. 마치 누군가 정은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정은은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정은은 간호사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늘은 표정이 어제보다 밝아 보였어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정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많았지만 해가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 말 말입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였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작은 희망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내일도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목요일 정은이 병원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간호사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고 의사들도 복도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정은은 먼저 환자들 상태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은 씨 들었어요? 동료 간호사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뭘요? 이사장님이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정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현재 병원 이사장은 김 이사장님이었거든요. 10년 넘게 병원을 운영해오고 계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이사장님 말이에요. 유병우 회장님. 미영의 말에 정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병우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모르세요? 이 병원 창립자예요. 30년 전에 이 병원을 세우신 분인데 10년 전쯤에 이사회에서 쫓겨나셨어요. 그 후로는 아무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정은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유병우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돌아오신 거예요? 글쎄요. 아무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거든요. 병원 곳곳에서 누군가가 목격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정은은 간호사실에서 환자 명단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새로 입원한 환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읽어보는데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어요. 유병호 마이너스 일반실 305호. 정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꾸 마주쳤던 할아버지의 이름이 유병호일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설마. 정은은 컴퓨터로 유병호 환자의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나이는 73세, 주소는 비어 있었어요. 보호자란도 공란이었습니다. 입원 사유는 단순히 정기검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정은은 305호 병실로 가봤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침대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났던,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다시 만났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어요. 정말 유병우 회장님이셨구나. 정은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럼 며칠 전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달라고 하셨던 분이 이 병원의 창립자였다는 말인가요? 믿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정은을 보시고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말이에요. 들어오세요, 정은 씨. 정은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일반실이었지만 왠지 특별해 보였어요. 창가에는 꽃병이 놓여 있었고 책상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셨군요. 그런 호칭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유병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계셨지만 여전히 품격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왜 라면을 달라고 했냐고요? 정은이 묻기도 전에 유병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어져요.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말이에요. 정은 씨는 그 시험을 통과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정은은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분이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신 말씀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유병호의 눈빛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은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병실을 나왔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은은 유병호 회장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거리를 돌아다니셨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지 말이에요. 병실 문을 두드리자 유병호 회장이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정은이 들어가니 회장님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라면 값도 못 돌려드렸는데 이렇게 계시면 어떡해요? 정은의 말에 유병호 회장은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라면으로 충분했어요. 나한텐 그게 사람이 나를 다시 본 첫 순간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전 이사회에서 쫓겨난 후로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정은 씨는 달랐어요. 유병호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은은 할아버지가 겪었을 외로움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정말 이 병원을 세우신 분이세요? 그렇죠. 3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이곳에 첫 삽을 떴어요.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그런 곳 말이에요. 회장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과거를 회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욕심이 문제였어요. 이사들이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기 시작했죠. 환자보다는 수익이 우선이 되었고 결국 나는 쫓겨났어요. 정은은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병원에서 쫓겨나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김 이사장과 몇 명의 간부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은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이사장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정은 간호사,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김 이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뒤에 있던 간부들도 정은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환자분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환자는 특별관리 대상이에요. 일반 간호사가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김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병호 회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시죠? 치매 증세가 있으셔서 가끔 헛소리를 하시거든요. 정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라니요? 유병호 회장은 정신이 멀쩡하셨는데요. 오히려 다른 누구보다도 명료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장님, 이분은 치매가 아니세요. 정은이 말하자 김 이사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은 간호사, 의사도 아닌 사람이 함부로 진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며칠 동안 대화를 나눠봤는데. 대화요? 언제부터 환자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간호사 업무였나요? 김 이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뒤에 있던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은을 비난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유병호 회장은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정은은 회장님이 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은 간호사,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내 사무실로 오세요. 김 이사장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정은은 유병호 회장을 한 번 더 바라봤지만 회장님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사장 사무실로 가는 길에 정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유병호 회장은 정신이 멀쩡하셨는데 왜 치매 환자 취급을 받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정은 간호사, 앉으세요. 김 이사장의 사무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벽에는 각종 상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정은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은 씨,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요. 그 노인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김 이사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납득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대화해 본 결과, 대화요? 치매 환자도 간헐적으로는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하지만 그게 완치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정은 간호사. 김 이사장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은 간호사예요. 의사가 아니고요.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건 의사의 몫입니다. 간호사는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정은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환자와 사적인 접촉은 금지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출입하세요. 이사장님, 이것은 명령이에요. 어기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정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 이사장의 말투에서 협박이 느껴졌거든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정은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유병우 회장을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자신은 그저 말단 간호사일 뿐이었거든요. 며칠 후 월요일 아침 정은이 출근하자마자 수간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은 씨, 간호부장실로 가세요. 지금 당장요. 정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간호부장실로 가는 길에 정은은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유병우 회장과 만난 일 때문인 걸까요? 간호부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이 들어가니 간호부장과 함께 김 이사장도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모두 차가웠습니다. 정은 간호사 앉으세요. 간호부장이 말했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정은 간호사, 환자 차트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무단 열람이요? 정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 차트는 담당 간호사라면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병우 환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조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해당 환자는 당신 담당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김 이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은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며칠 전 유병우 회장의 정보를 컴퓨터로 확인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환자분이 누구신지 궁금해서. 궁금하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간호부장의 목소리가 엄격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환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증언도 있어요.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정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정은 간호사, 당신은 일주일간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일주일 정직이요?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직이라니, 이건 너무 심한 처벌 아닌가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해고, 처분도 각오해야 합니다. 김 이사장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정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개인 소지품을 챙기고 오늘 당장 퇴근하세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고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호부장실을 나서면서 정은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 로커에서 짐을 챙기면서 정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료 간호사 미영이 다가와서 위로해줬어요. 정은아, 너무 상처받지 마. 일주일 푹 쉬었다 생각해. 미영 언니, 나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거 없어.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야. 미영의 위로에도 정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은은 원룸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닥친 일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일주일 정직이면 그만큼 월급도 깎일 텐데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까요? 착하게 산다는 게 뭐가 죄인데. 정은은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한 마음이 이렇게 벌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는 정말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금쯤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생긴 시간이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저녁을 먹을 기분도 나지 않아서 정은은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유병우 회장 생각만 났거든요. 지금 혼자 병실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밤 9시쯤 정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기 싫었지만 혹시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은 간호사님이세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드려요. 유병우 회장님이 위독하시답니다. 정은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유병우 회장이 위독하다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회장님께서 정은 간호사님을 찾으신다고 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정은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유병우 회장은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각종 의료 장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은이 다가가자 유병우 회장이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목소리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정은 씨, 네, 제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정은은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제발, 버텨주세요. 눈물이 났지만 정은은 참으려 했어요. 회장님께 힘을 드려야 했거든요. 고마워요. 정은 간호사님. 유병우 회장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은의 손을 꼭 잡으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과 함께 심장 모니터가 길게 울리며 일직선으로 변했습니다. 정은은 회장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하지만 유병우 회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정은과 인연을 맺어준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유병우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은은 여전히 정직 상태였지만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 있었어요. 장례식에 온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병원 직원 몇 명과 오래된 지인들 뿐이었어요. 회장님이 생전에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은은 집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정직이 끝나서 다시 출근해야 했는데 사실 가기 싫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 번호였습니다. 정은 간호사님이세요? 병원으로 와주시겠어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직접 와서 확인해 주세요. 정은은 궁금한 마음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로비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다들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미영이 정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은아, 너 들었어? 뭘요? 유병우 회장님 유언장이 공개됐다는데 너랑 관련이 있다더라.
정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이사장실 앞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 이사장과 간부들, 그리고 처음 보는 정장 입은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변호사 같아 보였어요. 정은 간호사님 맞으시죠? 변호사가 정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유병호 회장님의 변호사 박진수입니다.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어요.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오늘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김 이사장의 얼굴이 굳어 보였어요. 다른 간부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나 유병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병원의 진짜 주인은 환자에게 따뜻한 라면을 건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정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라면 이야기가 나오다니요. 따라서 나는 내가 보유한 병원 지분 40%를 이정은 간호사에게 상속한다. 순간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정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병원 지분을 자신에게 준다고요? 이는 돈이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료진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병원을 맡기기 위함이다. 김 이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호사 한 명에게 병원을 넘기라고요? 유언장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유병호 씨는 치매 환자였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요. 유언장은 정신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정은은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이 꿈 같았습니다. 정은 간호사님. 변호사가 정은을 불렀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동영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 유병호 회장이 나타났어요. 병실에서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정은 씨,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거예요. 화면 속 회장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준 컵라면 하나가 내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 작은 친절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거든요.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병원은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이죠. 당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끌어야 해요. 그분은 나한테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정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정은을 바라봤어요. 김 이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 없어요. 간호사 한 명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속 절차는 일주일 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은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말 병원의 주주가 되는 건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직 처분을 받은 말단 간호사였는데 말이에요. 정은 간호사님,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큰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변호사가 정은에게 말했어요.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병호 회장이 자신에게 준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좋은 일이 시작되는 걸까요?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은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변호사 박진수와 함께 서류를 정리하고 병원 경영에 대해 유언장이 공개된 지 사흘 만에 법원에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병호 회장이 치매 환자였기 때문에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었어요. 정은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박 변호사가 정은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불안했어요. 상대방에는 돈 많은 이사들이 있었고 자신은 그저 간호사일 뿐이었거든요. 법정 출석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은은 생전 처음 가보는 법원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대방 변호사들이 잔뜩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면서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김 이사장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유병호 씨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정신적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의료 기록과 증인 진술을 제출했어요. 병원 직원들이 유병호 회장을 치매 환자로 대했다는 증언들이었습니다. 더욱이 피상속인은 일개 간호사와 며칠간의 짧은 만남으로 거액의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정은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이 마치 회장님의 재산을 노린 나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박 변호사가 반박할 차례였습니다. 유병호 회장님은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하셨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이를 증명합니다. 박 변호사는 회장님이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받은 정신과 검사 결과를 제출했어요. 모든 항목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이정은 간호사의 인간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상속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판사가 정은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어요. 이정은 씨, 유병호 씨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추운 날 라면 한 개를 사드린 것뿐입니다. 라면이요? 판사가 궁금해했어요. 네. 편의점 앞에서 떨고 계시길래 따뜻한 걸 드시라고 컵라면을 사드렸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만으로 이런 거액의 상속을 받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대방 변호사가 비아냥거리며 물었어요. 정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 병원은 환자의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정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병원을 제대로 지켜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환자들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달라고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김 이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간호사 한 명이 병원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어요. 그때 박 변호사가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유병호 회장님께서 남기신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상영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유병호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병실에서 촬영한 것 같았는데 회장님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정은 씨, 당신이 내 마지막 제자입니다. 화면 속 회장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마음. 그게 병원의 시작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의 마음 말이에요. 회장님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내가 이 병원을 세울 때의 초심을 정은 씨에게서 받습니다. 그 마음을 믿고 병원을 맡기는 겁니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유병호 회장의 진심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판사가 잠시 휴정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30분 후 다시 법정이 열렸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유병호 씨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영상 증거를 통해 유언 당시 정신 능력에 문제가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따라서 이정은 씨에 대한 상속은 유효하며 원고의 소를 기각합니다. 김 이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른 이사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정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유병호 회장의 뜻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은 씨, 축하해요. 박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회장님의 뜻을 실현해야죠.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유병호 회장이 자신을 믿어주셨으니까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렸습니다. 정은은 이제 병원의 이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경영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고 직원들도 젊은 간호사 출신 이사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경영학 책을 읽고 다른 병원들을 견학하며 공부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은은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했어요. 야간 근무 수당을 올리고 휴게 시간도 늘렸습니다. 환자들에게는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했어요.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점차 직원들이 정은의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병원의 평판도 좋아졌어요. 수익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니 결과도 따라온 것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는 날이었거든요. 정은은 공사 현장을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유병호 자선병원. 새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이름을 딴 것이었어요. 정은은 회장님이 꿈꾸던 병원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그런 곳 말이에요. 간판 설치가 끝나고 정은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는 많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사장님, 신입 간호사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25살의 패기 넘치는 간호사였어요. 정은은 수진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봤습니다. 수진 씨, 첫 출근 어때요? 너무 좋아요. 선배들도 친절하시고 환자분들도 만족해 하시고. 수진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정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배가 너무 고파요. 아침을 못 먹고 왔거든요. 수진이 쑥스럽게 말했어요. 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따라오세요. 편의점에서 정은은 컵라면 2개를 골랐어요. 김치라면이었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이사장님이 직접 사주시는 거예요? 추울 땐 이게 최고예요. 정은이 라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치 몇 년 전 유병호 회장에게 들었던 그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병원 휴게실에서 라면을 함께 먹었습니다. 수지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사장님은 라면 좋아하세요?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아니요. 근데 그게 인생을 바꾼 적은 있어요. 정은의 대답에 수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인생을 바꿨다고요? 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배웠거든요. 정은은 유병호 회장과의 인연을 떠올렸어요. 1,000원짜리 컵라면 하나가 정말로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수진 씨도 환자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작은 친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수진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정은은 이 젊은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난 후 정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유병우 회장을 처음 만났던 그때와 비슷한 날씨였어요. 이사장님 감사해요. 덕분에 힘이 났어요. 수진이 인사하며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정은은 혼자 남아서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문득 창문에 비친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유병우 회장이었습니다. 정은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창문을 보니 그 모습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환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회장님의 따뜻한 미소가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회장님 잘하고 있죠? 정은이 창밖으로 속삭였어요. 오늘도 할 일이 많았어요. 환자들을 돌봐야 하고 직원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병우 회장이 꿈꾸던 병원을 계속 만들어 가야 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정은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따뜻한 마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병원 곳곳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따뜻한 대화들이 정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곳이 정말로 치유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정은은 유병우 회장에게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컵라면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녁 해가 창문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은 또 어떤 따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은은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